Have you ever heard of Candyman? 캔디맨은 거울 앞에서 캔디맨을 5번 부르게 되면 오른손에 갈고리를 차고 있는 무서운 살인자가 등 뒤에서 나타나는 도시 전설입니다. Turned out the lights. 캔디맨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주인공 헬렌은 캔디맨의 이야기가 빈부격차와 피부색으로 발생하는 일상의 고통을 상상 속의 괴물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현상이라 판단하고 이런 도시괴담의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헬렌과 그녀의 친구 버나뎃은 함께 도시괴담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캔디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I live on the south side, so I don't know too much about it, but my friend, she know all about it. Her cousin lived in Cabrini. They say he killed the lady. 루시진이라는 여성이 벽에 구멍을 뚫는 불길한 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지만 911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 뒤 루시는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뒤늦게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그때는 이미 그녀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루시는 갈고리에 긁힌 상처가 깊게 남겨져 있었고 신문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캔디맨의 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루시진의 사건이 일어났던 카브리니 그린이 자신의 아파트와 같은 구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집처럼 화장실 거울 뒤로 옆집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분명 있을 겁니다. Cand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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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man. 범인은 이곳을 통해 도주를 해서 목격자가 없었던 것이고 옆집의 증거를 은폐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헬렌은 루시의 사건이 일어났던 카브리니 그린의 버나뎃과 방문합니다. 빈민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은 치안이 좋지 않고 외지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경찰로 의심하며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고 어두운 건물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피티를 통해 그들만의 예술적인 표현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에 헬렌은 관심을 보입니다. 루시의 사건이 발생했던 집에 도착하고 화장실로 가보는데 역시나 헬렌의 예상대로 이 건물은 자신의 집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거울 뒤로 뚫려있는 공간으로 건너가는 헬렌,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분위기의 그래피티를 발견합니다. 그림자와 함께 보면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 헬렌은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건물을 빠져나가려 할 때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살고 있는 앤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앤마리는 사건이 발생한 날 이상한 비명 소리를 듣고 자신도 신고를 했지만 구조대원이나 경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흑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극에 달했던 1990년대 미국에서 그들이 받았던 차별은 이런 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헬렌은 대학 교수인 남편의 동료들로부터 캔디맨 이야기의 기원에 대해 듣게 됩니다. 캔디맨은 상류층의 그림을 그려주던 예술가로 한 상류층의 딸을 그려주다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돈을 써서 사람을 시켜 캔디맨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사주합니다. 상류층의 남자는 피떡이 된 캔디맨의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근처 양봉장에서 벌집을 가져와 캔디맨이 벌에 쏘여 죽도록 고문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소가 지금 카브리니 그린이 있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헬렌은 앤마리의 집에 다시 들려보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던 제이크라는 꼬마에게 캔디맨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자신이 캔디맨이 나타난 장소를 알고 있다며 헬렌을 다른 장소로 안내해주는 제이크. 그 장소는 화장실 안에서 어린 소년이 캔디맨에게 성기가 뜯겨지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화장실 안으로 헬렌이 들어가자 자신이 캔디맨이라는 남성과 일행이 뒤따라 들어오고 헬렌을 폭행합니다. 가벼운 뇌진탕으로 기절하게 된 헬렌.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범인은 정말 쉽게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남성이 루시진과 화장실 사건의 진범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 대상이 흑인이면 신경 쓰지 않고 귀찮아하고 있다가 백인이 폭행을 당하자 전병력을 동원해서 범인을 잡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헬렌의 눈에 먹는 상처가 괜찮아질 때쯤 주차장에서 헬렌은 캔디맨을 만나게 됩니다. Helen. Yes? Helen.
자신이 제물이 되어달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캔디맨. 그리고 헬렌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그녀가 깨어난 곳은 앤마리의 집이었습니다. 앤마리의 개가 죽어있고 바닥은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앤마리의 아이가 없어졌는데 헬렌이 아이를 납치했다고 오해를 받게 되고 이유는 모르지만 칼을 들고 앤마리와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헬렌은 경찰에게 잡혀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와 아기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고 헬렌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꾸 그때 만났던 캔디맨의 목소리와 그 집에서 봤던 그래피티의 이미지가 떠오르며 점점 헬렌의 상태는 이상해집니다. 헬렌은 예전에 자신이 찍었던 사진에서 캔디맨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온 캔디맨. 그때 버나뎃이 헬렌의 집에 찾아오고 캔디맨이 버나뎃을 처리해 버립니다. 두 번의 사건으로 헬렌은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구글에서도 캔디맨은 그녀의 앞에 나타나고 헬렌은 버크 박사에게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모든 것은 캔디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크 박사는 헬렌의 병실을 녹화한 CCTV를 보여주는데 분명 캔디맨이 나타났던 순간을 찍은 화면에 헬렌 이외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버크 박사의 앞에서 헬렌은 거울을 보고 캔디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캔디맨이 나타나서 버크 박사를 처리해버리고 헬렌을 풀어주며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그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렌은 병원을 탈출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남편에게 찾아가는데 남편은 자신을 버리고 어린 학생과 살림을 차리고 있었죠. 더 이상 헬렌은 자신이 있을 곳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카브리니 그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발견한 통로를 건너가 캔디맨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림을 발견하고 그 그림은 자신이 예전에 들었던 캔디맨의 과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디맨을 만나게 되는 헬렌. 그녀는 캔디맨을 만나 정신을 잃고 캔디맨은 정신을 잃은 헬렌에게 키스를 합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헬렌은 아까 보았던 벽화에서 과거 이야기 속 상류층의 딸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은 슬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그녀는 묘하게 헬렌과 닮아 보이죠. 그리고 헬렌은 이렇게 막장을 달리는 카브리니 그린에서도 쓸모없다고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속에는 앤마리의 아기가 있었고 헬렌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헬렌이 들고 있던 갈고리만 보고 사람들은 캔디맨이 쓰레기 더미로 들어갔다며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입니다. 아기를 구해내려고 발악하는 헬렌에게 캔디맨이 나타나 넌 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며 헬렌이 탈출하려는 것을 방해하지만 헬렌은 필사의 반격을 하게 되고 아이를 무사히 구해내며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어 헬렌의 장례식을 보여줍니다. 장례식에는 소수의 사람만 참석을 했고 장례식이 끝날 무렵 카브리니 그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헬렌에 관해 캔디맨의 갈고리를 던져주고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헬렌의 남편은 장례식 이후 계속해서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며 이름을 5번 부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캔디맨처럼 헬렌이 남편 등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렌도 캔디맨처럼 도시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포의 대상이 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2020년에 개봉 예정인 영화 캔디맨은 겟아웃과 업스로 유명한 조던 필이 제작과 각본을 맡았고 리트루드의 감독 니아 다코스타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원작 캔디맨의 후속작이 아닌 리부트 작품으로 1992년 작품을 뜯어보면 조던 필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많다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1992년작 캔디맨은 영화의 중간에 벌어진 범죄들이 헬렌이 저지른 짓인지 아니면 진짜 캔디맨이 한 짓인지 이 영화는 끝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캔디맨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자신이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닌 건너고 건너서 들은 카더라 이야기일 뿐이고 So, when did you first hear this story?
My friend heard it on the radio. It's true sick, huh? The babysitter just roasted the kid like it was a turkey or something. 캔디맨의 짓이 확실하다는 범죄도 자신이 캔디맨이라 자처하는 그냥 범죄자의 짓이었습니다. Did he kill Ruthie Jean? Oh, no question. Killed that poor kid as well.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캔디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의 고통을 캔디맨과 같은 상상 속의 괴물의 탓으로 돌리는 건 실제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도시 전설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정말 오랜 시간 우리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Does anybody remember the craze for the pet baby alligators? 영화 초반에 헬렌의 남편이 수업 시간에 악어가 하수구에 버려졌고 그 악어들이 30피트까지 자라게 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어는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서 장님이 되었고 가죽은 햇빛을 받지 않아 하얗게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웨어 엘리게이터라 불리는 미국의 도시 전설로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하수구 밑에 악어가 산다며 당시 하수구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자꾸 실종되거나 다치게 되니 그들이 하수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겁주기 위한 거짓된 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1930년대 악어 키우기가 유행을 타며 많은 사람들이 악어를 키우다가 악어가 너무 커지거나 생각보다 재미를 느끼지 못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악어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 악어가 인간의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자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1935년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그때 발견된 악어는 8피트까지 성장했지만 눈이 멀지도 않았고 가죽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죠. 영화에서 캔디맨을 5번 외친 사람은 모두 죽게 되는데 헬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캔디맨에게 당했다고 정확하게 밝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아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에게 들었다는 가더라 이야기입니다. 중반의 화장실에서 헬렌이 머리를 다치게 되며 이때부터 미스터리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서 캔디맨을 만나고 앤 마리의 개를 공격하고 아이를 납치한 것은 칼을 들고 있던 헬렌이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버나뎃도 캔디맨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도 헬렌의 짓일 수도 있고 모두 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실체가 존재할 텐데 헬렌이 캔디맨과 마주쳤을 때의 모습이 찍힌 CCTV를 보면 캔디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헬렌의 갈고리만 발견되고 캔디맨의 갈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벌들이 불타 터져나오는 모습에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고 무덤덤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헬렌만의 망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무덤으로 갈고리를 던질 때 헬렌의 눈꺼풀을 보면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렌은 이때 살아나서 자신의 맞은편 집 화장실에서 건너와 숨어 있다가 남편이 앞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캔디맨이 헬렌만 죽이지 않는 이유는 벽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헬렌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헬렌의 환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후속작에서 떡밥 해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헬렌 혼자서 해결 못할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헬렌이 아닌 캔디맨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우선 헬렌이 앤마리의 집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앤마리의 아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나고 버나뎃을 살해한 혐의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 병원에서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 앤마리의 아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는 공범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헬렌에게 그런 공범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울을 보고 캔디맨을 불렀을 때 캔디맨의 의사의 뒤에서 기습을 하는데 이때 헬렌은 양팔에 묶여 있었고 헬렌을 풀어준 것도 캔디맨이죠. 이 영화는 그 당시 처음으로 흑인 살인마가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백인 살인마가 등장하고 흑인은 살해만 당하는 역할이었죠. 이렇게 영화에서는 계급과 인종의 차별에 대한 요소가 영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카브린이 그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니어 노스 사이드에 위치한 공공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이 매우 작고 건설 품질이 낮아서 유지보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빈곤한 빈민층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로크웰 가든이나 로버트 테일러 홈스 같은 그 당시 다른 공공주택 프로젝트와는 달리 카브린이 그리는 부유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핑센터와 비싼 주택이 있는 이스트 미시간 에비뉴까지 1마일 미만의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에 건설이 되었죠. 그러나 수년이 걸쳐 범죄와 폭력에 노출이 되고 비참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2011년의 마지막 건물이 철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 흑인들은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살아가며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카브린이 그린조차 어린아이가 매주 총에 맞는 일이 발생하고 그것도 모자라 캔디맨이라는 도시괴담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애를 키워야 하는 앤 마리는 자신을 지켜줘야 할 공권력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서운 사냥개를 기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종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결말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애매한 연출을 조던 필이 그대로 가져와서 써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캔디맨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순 괴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결말을 내는 것이 영화로서는 현실적인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에 헬렌이 남편과 제자의 관계를 의심할 때 남편이 말하길 학생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교수와 사귄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한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편견으로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거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헬렌의 남편은 학생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캔디맨의 전설은 이 이야기처럼 사실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 중인 조던 필이 제작한 캔디맨은 2020년 6월 12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조던 필의 캔디맨이 원작과 비슷한 길을 걸을지 아니면 생각도 못한 신선함을 안겨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